숙명여대로 합격한 학생들도 보면은 일단 그 학과가 쭉 만들어졌던 아이들은 대부분 좀 많이 있어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숙명여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고, 특히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좀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숙명여대 학생 교과 직윤이 있죠.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고, 그다음 당연히 교과니까 수능 최저는 있겠죠. 2합 5 이내고, 약학부 같은 경우는 3합 5등급 이내라는 점, 이 정도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명여대 직윤 같은 경우 합격자 성적 분포들을 보면은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 초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 2025학년대 아주 주요 변경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숙명여대 역시 2024학년, 2023학년대에 보면은, 학종이 면접형이고 서류형에 따라 나눴었잖아요. 인문계, 자연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서류형이 면접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숙명 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되었고 서류형과 통합되어서 당연히 그러면서 모집 인원 확대가 되었겠죠. 그래서 284명에서 395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숙명여대 하면은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이 있었죠. 학생부 종합에. 근데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도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신설되었냐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로는 이제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 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이니까 다른 대학교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 이런 학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라든지, 그 다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든지, 숙명여대도 면접이 있죠. 물론 수능 차이는 없죠. 근데 면접이 아시다시피 숙명은 40%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면접이 가장 높은 대학교를 꼽아라 그러면, 시립대, 숙명여대, 그리고 가천대, 이런 학교들은 면접 비중이 높았는데, 2024학년도에서 면접 비중이 높았다 보니까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서류평가 어떻게 할까요? 면접이 40%라고 하면 서류평가 60%. 당연히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1차를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숙명인재 면접평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 45%, 탐구 역량 35%, 공동체 의식과 협업력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진로 역량 40%, 탐구 역량이 45%,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15%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냐면, 진로 탐색 노력이라든지, 전공 관련 소양이라든지, 전공 역량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 과정과 노력, 그 다음 관심과 이외, 당연히 진로 관련 교과목 이수 과정과 성수도 진로 역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명여대로 합격한 학생들도 보면은 일단 그 학과가 쭉 만들어졌던 아이들은 대부분 좀 많이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매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좀 내신이 부족했지만 합격한 케이스를 보면은 그 학과가 본인의 진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정말 생기에 쭉 만들어졌던 아이들은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진로 역량에 있어서 전공 관련 수학은 반드시 여러분들 어필하실 필요가 있고요. 탐구 역량 높은 편은 35%, 45% 평가하는 건데, 이제 숙명여대는 자기주도성과 뭐 탐구력, 융합적 사고 역량, 기초 학업 역량을 탐구 역량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발적인 의지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로 평가하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깊고 넓게 탐구하는 태도와 역량을 평가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탐구 활동이라든지 그 탐구 활동과 관련된 융합적 사고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이런 점들 평가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학업 수학 능력도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그래 탐구 역량 같은 경우를 이제 숙명여대 합격한 아이들 상하 그룹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좀 넓게 파요. 자기 계열과 난 전공과 관련된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넓게 파면서 2학년 때 이제 구체화 들어가요. 구체화. 좀 포커스가 줄어들면서 깊이 파고 3학년 때는 아예 더 깊이 파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깊고 넓게 탐구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깊고 넓게 탐구하는 것도 숙명여대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의 성화교육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깊고 넓게 탐구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건지, 그리고 때에 맞췄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3학년 때부터 넓게 팔 수는 없는 거죠. 뭐죠? 1학년 때 여러분들 호기심과 탐색 과정을 넓게 파면서 이렇게 뭐 깔때기 모양처럼 깊이 돌아가는 점, 이 점 꼭 성화교육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숙제를 준비하는 고1이라면, 그 다음에 고1하면, 고3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 그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합격했던 아이들의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합적 사고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아이들이 그랬어요. 보통 학교에서 수행평가 하잖아요. 이제 수행평가를 하면은, 이제 그 점과 관련돼서 좀 뭐 다른 그 융합적 사고 역량 다른 과목과 융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배웠던 것을 어떤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과 역량을 그 연계했다라든지 아니 이공계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통 본인이 어떤 점에 관련돼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점과 관련돼서 당연히 그것과 연결되는 그 점과 관련된 새로운 점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뭐 기술 개발 나왔다 그럼 그 점과 관련된 연계해가지고 깊이 파고들었던 학생들도 있고요. 일단 독서를 연계해가지고 깊이 파고들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인데 숙대 같은 경우는요, 좀 리더십을 많이 좀 보여줬던 아이들은 좀 많이 유리했어요. 그래서, 근데 숙대만 그러는 건 아니고, 좀 여대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좀 리더십이 좀 많이 보였고, 그냥 면접에서 아주 당당하게 리더십 있게 좀 진취적으로 면접에 임했던 아이들이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여대를 노린다면 반드시 좀 그 리더십을 반드시 이루는 여장부와 그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진로 역량은 또 한번 좀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냐면, 일단 이제 모집단에 뭐 적합한지, 뭐 입학후에도 잘 적응하고 진로를 개척할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점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많이 좀 선호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많이 평가하는데, 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채웠어도 영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영문학과 지원했냐면 본인의 진로 영문학이 왜 필요한지 연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커를 희망하는 이유가 단지 한국에서 미커가 아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전 세계 미커 전문가 되기 위해서 영문학과 필요한다라든지 이런 점으로 그 학과가 본인의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되어 있는지 연계해가지고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 숙명여대 하면 외식 경영학과로 유명하죠. 근데 제 외식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너무 음식에만 치중하는 우리 여학생분들 계세요. 너무 음식에만 집중할 것은 아니고 이것 좀더 중요한 게 경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음식과 경영, 세대별 어떤 경영에 대한 진로 연구를 같이 연계했을 때 합격한 케이스가 이렇게 될 때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융합적인 학문 역량도 보일 수가 있고 넓게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이 이제 40%를 차지하고, 저 숙대가 면접 40%에서는 전공 적합성 및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숙대가 면접 역점으로 40% 정도가 돼요. 근데 숙대 유명한 게 말 그대로 무엇이죠? 꼬리 물기 질문입니다. 숙대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 유형이 왜 그 활동을 했지? 그래, 그 활동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던 활동이 뭐예요? 그래, 그래서 뭘 배웠죠? 라고 물어보나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배운 점을 통해서 꼬리 물기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숙제 면접을 준비를 해주면서 활동 두 개만 가지고 꼬리 물기 좀 질질 모르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여학생과 또 활동 하나만 가지고 꼬리 물기 질문 8개 아까 계속 물어보다가 끝난 학생도 당연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 같은 경우 면접을 준비했을 때 생기부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면 정말 말 잘해도 숙대나 이화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는 게 제 돼 있는 학생들의 면접을 뒤집고 가는 그런 학생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신도 좋고 생기부가 좋은데 면접에서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비를 받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숙명여대를 합격한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종종 저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 그 다음에 면접에서 뒤집은 학생들 합격하였고요. 그 다음 내신이 부족해도 숙대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 진로에 대한 탐구 역량이 희망적이고 자기만의 성장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고 2025학년 숙명여대를 준비한다면 오늘 방송 준비하시고 지금은 잘 계획해서 성화 기록부를 잘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